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자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한 주당 발행 가액으로 계산한다. 원래 자본금이라는 것 그 자체가 발행 주식수 곱하기 한 주당 발행 가액이 아니에요. 한 주당 뭐죠? 무조건 액면가액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게 맞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건 1번이 틀렸다고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럼 나머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으로 회사 설립 시 또는 증자 시 주식의 액면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금액을 말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인 거는 맞아요. 근데 회사 설립 시 또는 증자 시 액면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금액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이익 잉여금은 손익계산서에 발생한 이익 중에서 배당을 하지 않고 기업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건 맞고 배당을 하지 않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현금 배당하고 그 주식 배당을 하기 전이에요. 주식 배당을 하기 전 금액인 거죠. 그래서 기업 내부에 현재 지금 유보되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본 조정은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자본을 증가시키지만 자본금,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다. 맞아요. 자본 조정은 자본금도 안 되고 자본 잉여금도 안 되고 이익 잉여금도 안 되고 기타 포괄소 안 내요.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가 자본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거는 몇 번이냐면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2번입니다. 자, 2021년 1월 1일 보통주 50주입니다. 주당 액면 금액은 만원이고요. 주당 11,000원에 할증 발행 하는 과정에서 발행 수수료와 증자 등기 비용으로 3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 거래로 적절한 분계는 무엇인가? 입니다. 자, 2021년도에 50주에 만원에 이제 발행을 했죠. 그럼 요거는 대변에 자본금으로 처리하는 분계 처리가 돼요. 그리고 주당 11,000원에 할증 발행하는 과정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돈 받는 금액, 그러니까 수령 금액이죠. 그래서 이거를 차변에 처리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발행 수수료와 증자 등기 등으로 3만원이 발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비용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수수료 비용을 회계 처리해야 안 해요? 주식 발행에서 수수료 비용은 회계 처리하지 않고 직접 차감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회계 처리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되죠. 대변에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니까 50만 원만큼 자본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돈 받는 금액은 이게 얼마냐면은 보통 예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50주에 11,000원이니까 55만 원만큼 처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발행 수수료와 증자 등기 비용으로 3만원이 발생했으니까 여기 3만원 빼면 돼요. 그래서 3만원 직접 빼고 52만원이 이제 되는 거죠. 여기에서 수수료 비용 처리하지 않고 직접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2만원은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2만원만큼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에 해당하는 분기가 몇 번이냐면은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존재를 하고요.
근데 주식 반환총합금은 5만원이 아니죠. 2만원을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2번은 틀렸고 1번하고 4번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번의 답은 몇 번이냐면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3번입니다. 자, 다음 중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항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은 자본거래로 인한 자본의 증가분 중 법정 자본금을 초과하는 잉여금을 말한다. 무엇은 이익잉여금과 달리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므로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자본계정에 직접 가감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입니다. 자본거래라고 하면은 이제 이익잉여금이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알았죠. 자본거래이고 법정 자본금,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잉여금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자본거래는 두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자본잉여금과 그 다음에 자본조정,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자본조정은 마이너스 조정이고요. 거의 다. 자본잉여금은 플러스 조정이기 때문에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잉여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액면금액이 미달한다고 하면은 자본조정이 되는 거고 액면금액을 초과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23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4번입니다. 기말 결산 시 단기에 입금되지 않은 기간에 경과분을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았을 때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입금되지 않은 기간 경과분에 이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근데 지금 입금이 지금 처리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회계 처리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회계 처리를 하는 건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면은 차변에 미수 수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이자 수익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회계 처리를 안 할 때는 회계 처리를 안 했을 때는 과소가 되고요. 회계 처리를 안 해도 되는데 회계 처리를 했잖아요. 이때는 과대가 돼요. 회계 처리 했다면 과대, 회계 처리 안 했다면 과소. 그럼 회계 처리 안 했으니까 둘 다 과소. 이렇게 됐죠. 이자 수익은 수익의 발생.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의 발생은 단기 순이익이 증가시키는 요인이 돼요. 근데 회계 처리는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단기 순이익이 내려가게 됩니다. 미수 수익은 자산의 증가를 가지고 오는데 이건 회계 처리 안 했으니까 과소가 돼요. 그래서 둘 다 과소 현상이 되고요. 그래서 옳은 것이기 때문에 자산은 과대가 아니고 과소가 되고요. 회계 처리 안 했으니까 수익도 과소가 됩니다. 근데 단기 순이익은 수익을 처리 안 했으니까 당연히 단기 순이익은 과소 계상되는 게 맞고요. 근데 비용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이냐면은 24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5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의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순매출액에서요. 매출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이 매출 총이익에서 환감비를 빼줘요. 환감비를 빼주면은 영업이익이 나와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미 영업이익이 지금 나온 상태고요. 50만원. 환감비가 얼마 있는지 50만원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럼 매출 총이익은 역으로 하면 얼마예요? 100만원이 되는 거죠. 매출 총이익은 100만원인 거예요. 매출 원가는 얼마예요? 200만원.
그럼 역으로 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300만원이 되는 거죠. 역순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더해주면 되죠. 300만원에서 200만원 빼면 100만원 나오고 100만원에서 판관비 50만원 빼면은 영업이익이 50만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순매출액은 역으로 해주니까 4번 300만원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기순이익을 찾는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6번입니다.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은행은 자금의 대여와 차입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므로 일반 기업들과 달리 이자 수익을 매출액으로 인식을 한다. 은행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은행은 이자 수익이 주 매출액을 또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원은 일반 기업들과 다르게 이자 수익을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은행의 주 수익은 뭐예요? 이자 받는 거죠. 근데 일반 기업은 뭐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영업의 수익이니까 이자 수익 처리하죠. 그러면 은행은 뭘로 처리해요? 주 받는 게 이자니까 영역수익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영업과 관련된 사용하던 기계 장치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 가능해요. 네, 가능하죠. 그래서 분류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돈 더 많이 받으면 수익이니까 당연히 영업의 수익으로 보는 게 맞죠.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화폐성 외화 자산, 그 다음에 부채를 결산 시점에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아직은 실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아니에요. 외화 자산의 외화 부채 그 화폐성 평가는 영업의 손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기타 포괄성 유지에 보는 게 뭐냐면은 해외 한산차 손익이 있거든요. 해외 기업에서 이제 있는 경우에 해외 한산차 손익인데 이거는 기타 포괄로 봐요. 이거에 대한 얘기랑 맞는데 이거는 그냥 자산 부채의 평가니까 영업의 이제 손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주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추가 출자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을 자본으로 인식한다. 아니에요. 이건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죠. 계정 과목 뭐예요? 자산 수중이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으로 처리해야 돼요. 자본 아니에요. 이거는. 추가 출자로 본다는 것보다는 무상증여이기 때문에 수익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4번도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관리 2급 문제 27번입니다. 자, 다음에 자료를 이용하여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매출원가를 찾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매출원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매출원가를 이제 찾는 문제인데 매출원가는 1월 1일에 기초재고액 플러스 당기 순매입액 빼기 기말재고액입니다. 이거를 빼주시면 돼요. 자, 매입 운임은 더해줍니다. 매입 환출은 빼줘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냐면은 당기순 매입액은 95만원이 돼요. 자, 이렇게 되죠. 기초재고액 25만원, 당기순 매입액 95만원, 그 다음에 기말상품재고액 35만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25만원에서 95만원 보여주고 35만원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총 85만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27번의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15만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8번입니다. 자, 다음은 컴퓨터 부품 제조업을 영위를 하는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중 지출 내역을 요약한 것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손익계산서상 판관비는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보시면은 판매비와 관리비를 지금 찾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판관비는 급여, 퇴직급여, 그 다음에 접대비, 그 다음에 본사건물 감가상각비입니다. 이자 비용은 영업외 비용이 되고요. 취득세는 토지 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아니에요. 이 항목의 매출원가에 포함된 비용은 없고요. 동그라미 친 것만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냐면은, 자, 100만원, 150만원, 14만원, 36만원.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은 얼마예요? 그렇죠. 28번의 답은 2번으로 300만원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2급 문제 29번입니다. 자, 다음 중 결산 수정분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편의상 발생주의 회계로 처리했던 회계 처리가 있다면 현금주의 회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 문제는 12월 달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근데 발생주의 회계로 처리했던 회계가 있다면 현금주의 회계 전환한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29번의 문제는 그 현금주의 회계에 있는 발생주의 회계를 바꿔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현금주의로 처리했던 회계가 발생주의로 해서 변경을 해야 됐지, 발생주의로 했던 거를 현금주의로 해서 바꾸시면 안 돼요. 이건 결산 수정 분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 자, 그 다음에 2번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의 미결산 항목들은 그대로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다면 별다른 수정할 필요는 없다. 임시계정 과목이라 수정해 주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3번 재고자산의 실사 결과 수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인식한다. 수량 부족은 평가손실이 아니에요. 감모손실. 평가손실은 시가금액하고 원가금액이 원가금액 미달했을 때 평가손실이 나오는 거고, 요거는 수량 차이는 감모손실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4번입니다. 유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 및 퇴직급여 충당구체 설정은 결산 수정분계 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죠. 감가상각비랑 퇴직급여 충당구체는 12월 말자에 해당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을 맞고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0번입니다. 다음 중 시산표를 통하여 검증할 수 있는 오류의 유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오류의 유형을 이제 검증을 해라 라는 뜻인데, 시산표를 통해서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오류거든요. 시산표는요,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금액이 차변에는 기입을 했는데 대변에 기입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차변에 반대로 기입을 안 하고 대변에 기입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오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의 유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면은 중복, 1번 다시 할게요. 급여 금액이 다르다? 안 돼요. 금액이 다른 거는 어차피 합연되면 똑같기 때문에 안 돼요. 그 다음에 1000만원 누락하면 좀 못 찾죠. 금액이 맞으니까. 성호분비 50만원 복리생비 인식한다? 아니죠. 그 다음에 거래처 매입 200만원에
그냥 전표를 중복 발행했다. 이것도 아니죠. 그러면 옳은 건 몇 번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1, 2, 3, 4번 중에 확실히 틀린 거는 2번, 3번, 4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급여를 300만원의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30만원 비용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급여를 30만원 처리한 거죠. 그럼 대변에 뭐예요? 현금 300만원 처리한 거죠. 이게 금액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입을 했는데 아예 기입을 안 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기입을 했는데 차변과 대변에 금액이 다르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오류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번의 답의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